먼저 이건희 대표가 현재 오후장 들어서 시장의 변화가 어떤 게 느껴지시고 또 시장 특징을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참 반갑게 오랜만에 이제 좀 상승 다음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침부터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과 현물 수급이 이제 이렇게 평온하게 계속 우상향하면서 사는 기조를 보이는 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들려오는 이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악재도 있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악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이 악재보다는 이미 이제 악재는 어느 정도 다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지금 저평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오면서 오히려 악재보다는 지금은 저평가에 좀 시장이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귀환을 했는데 이런 추세가 이제 2016년 12월 한 5일 정도부터 있었던 반등이 지금 좀 나타나는 6일부터 나왔던 반등이 있었는데 그때 6일부터 한 3거래일 만에 한 100포인트 가까이가 상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의 복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김성훈 이사께서는 현재 시장 특징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일단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에 글로벌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이 워낙에 머스면서 꼴찌 수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거의 뭐 전저점을 깨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공식화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좋은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일단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워낙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의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기술적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섹터를 가리지 않고 특히나 이제 올 한 해 주도를 했었던 뭐 방산, 바이오, 전력기기 같이 기존 주도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금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자라는 어떤 그런 전략보다는 지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좀 더 올라갈 때마다 현금화를 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뭐 내일 당장 꺾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어느 정도 어떤 기술적 반등을 으로 잡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이사께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십니다. 반등은 반등인데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이렇게 반등할 때는 조금 현금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차익이 났다면 차익을 좀 챙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를 좀 주셨습니다. 변영인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오늘의 어떤 수급 반등, 외인의 어떤 반등, 외인의 매수세 유입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어떤 수급의 연속성들이 과연 이제 외인의 방향성들을 좀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좀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M7,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동향들이 일부 상승 탄력도가 좀 둔화되고 중소형 지수의 러셀 2000 지수의 어떤 수급이 확대되는 부분들은 향후에 조정 양상 이후에 이 외인의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좀 유입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도 좀 주목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들이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들이 아직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 지금 시총 1, 2종목인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오늘은 좀 반등이지만 사실 뭐 반등의 어떤 폭이 좀 미미하다는 점과 수급 지표 상에서도 정확한 좀 방향성들을 좀 잡기까지는 뭐 12월 안에서 반도체 보조금에 관련된 협상 이슈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돼서는 이 반도체 빅2의 이 방향성 수립 그리고 수급의 어떤 완화 기점들이 어떤 지수의 상승의 어떤 추세 전환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내에 우리가 좀 예상되는 반도체 칩스법이 좀 중요한 좀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수를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러셀 2000과 관련된 이슈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도 매기가 좀 들어간다는 얘기고, 미국
입장에서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미국의 러셀이나 한국이나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은 중소형주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점도 좀 주문을 해주신 변영인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정영훈 과장께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국내 지수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 역대급, 그러니까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 영역이거든요. 지금 PBR 코스피 지수는 0.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 이제 코로나 당시에 0.7배 이후에 지금 항상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0.8배 부근에서는 이러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좀 반등을 했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조그마한 이제 호재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시장이 좀 반등을 좀 모색할 그러한 좀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반등도 사실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반등을 하면서 미증시도 어제 상승을 했는데 국내 증시도 최근에 이제 하락이 이유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감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이제 투자 심리의 좀 개선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듯 조그마한 이제 호재에도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좀 주식을 좀 사야 될 시기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국내 증시의 낮은 밸류에이션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바닥에 올 만큼 왔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시장에 수급,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얘기는 해주시는데 일단 오늘 양 시장 모두 1% 이상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 시장 변화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텐데 특징주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 통해서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봅니다. 네, 양시장 오후에도 기분 좋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00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현재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테마, 어떤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업종 상위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업종 상위 1등이 방산, 그리고 2등이 바이오, 3등이 증권, 4등이 소매 유통, 5등이 보험, 6등이 금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산과 바이오, 금융주가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방산주들의 숨고르는 장세가 이어져 왔는데 금융주와 함께 다시 주도주 자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사청과 약 1,000억 원 규모의 계약 소식이 있었던 현대 로템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 로템이 7.17%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 젠발 훈풍의 제이약 바이오주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바이오 업종의 흐름도 좋은데요. 개장 전 알테오젠은 일본 제약사 다이이치 산케로부터 기술 수출 계약금 2천만 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보로노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도 오늘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업종과 금융업종도 오늘 강한데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데다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또다시 확산한 가운데 배당주와 같은 경기 방어주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BNK 금융지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하나투자증권, 삼성화재, 메이슨캐피탈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 테마 순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테마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누적 잠정 수출액이 기존 연간 최대치였던 92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과 함께 그동안 조정을 받아왔던 데에 대한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VT와 한국 화장품 제조, CNC 인터내셔널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시구강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오르고 있고요. 다만 아침에 들려온 소식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잠시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0.75% 정도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HBM 관련해서 중국 기업들에게 수출을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영향이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 수출 HBM 전체 물량에서 한 30%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다 보니까 영향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악재로 좀 작용할 거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근데 이게 해석이 조금씩 나오면서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저희가 자막을 좀 띄워놨는데요. 어쨌든가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건 미국의 입장이고, VEU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승인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들에게 파는 중국 내에 있는 VEU를 승인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에게 파는 거는 허용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미국에서 VEU를 획득한 회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규제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반도체 얘기 조금 더 자세히 이건희 대표하고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VU 관련돼서 지금 뭐 상무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주가는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그런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제품인 HBM3나 3 같은 경우가 이제 우회 경로로 이제 판매되는 것들을 좀 막겠다라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HBM2 정도, 2E 정도로 지금 중국에다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이제 생산 물량이 한 30%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제 그런 악재로 좀 받아들였다가 이제 한국을 제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우회 경로로 팔리고 있는 것들을 좀 제재하겠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미국발 악재보다는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마이크론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차트를 보시거나 하시면 동의가 될 텐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18만 원 선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한 16만 원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5만 6천 원대, 4천 원대로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주가가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과정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급상승은 나오지 않더라도 좀 반도체가 자리를 좀 잡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좀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제휴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무산 이제 그만두겠다. 물론 이제 금감원에서 뭐라 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근데 그렇다고 유상증자를 철회한 건 아니고요. 또 이제 공장 증설을 위한 유상증자는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투자자들은 그 요즘에 뭐 상법 개정 관련돼서 논의가 많지만. 제이오 관련돼서 지금 이 유상증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주주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철회했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주주들이 좀 감시를 하고 좀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이스페타시스의 이런 이제 그 철회로 인해서 주가는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소부장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좀 되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나 이런 일부 돈 잘 버는 기업들조차도 지금 주가는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이제 가격적인 매력까지 이제 있어진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이상은 없다라고 보는데 여전히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급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추세 전환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도 반등이 나온 데들이 꽤 있어요. 그간 계속 하락했던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굉장히 강세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일단 지금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당분간 이제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돌아서지 않았는데 그 종목만 나홀로 가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자리를 잡아주고 조금이라도 이제 뭐 하락폭이 좀 줄어들거나 하락을 하지 않고 정체 국면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소부장들이 반등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아직은 지금 두 회사가 뭐라고 지금 단언하기 좀 어려운 추세가 지금 돌아섰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삼성향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급반등이 나오다가 또 급락이 나오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지금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조금은 좀 추세가 좀 전환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방업체인 삼성전자가 돌아서는 게 확실해야 사실 삼성향으로 돼 있는 부품업체들도 주가가 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오테크닉스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김성훈 이사하고는 화장품주 얘기를 조금 해보죠. 오늘 오전에도 제가 화장품주 관련 얘기를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그간 이제 화장품주들도 조금 조정 양상이 보이다가 오늘 이제 급반등에 좀 나서는 상황이고요. 특히 실리콘2의 상승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화장품주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화장품주들이 잘 나가다가 좀 이제 큰 쇼크를 이제 맞았었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실리콘2의 실적이 살짝 미스를 하면서 거의 뭐 하한가 근처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 섹터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11월 수출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다 좋았습니다만은 미국 수출이 월별로 봤을 때는 지난달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야, 이거 진짜 미국 수출마저도 피크 아웃을 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전체 화장품 섹터에 안 좋은 센티로 작용을 한 것으로 좀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러티브만 놓고 보면은 좋은 모습과 안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뭐 오프라인 채널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현재 세포라 얼타의 이제 풀커버리지로 입장한 브랜드가 제한적인데요. 내년에는 뭐 조선미녀, 티르티르, VT 같은 주요 브랜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입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라면은 여전히 뭐 성장의 어떤 스토리는 유효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안 좋은 스토리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첫 번째로 서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민자들을 내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민자를 내쫓고 그리고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절대 인구수 자체를 다 줄여버리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화장품 섹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소비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악재의 어떤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 역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소비주들로 하여금 네. 어느 정도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어떤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도 내가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브랜드사는 VT 그리고 ODM사는 코스맥스 중심으로 좀 한정적으로 보시면 될 네네.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도 만약에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VT하고 코스맥스 정도를 관심주로 놓고 보자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화장품주가 굉장히 상승할 때도 초점은 수출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환율이 이 상황이라고 하면 수출 비중이 높은 데들이 이익이 더 나게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화장품주는 전반적으로 같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덧붙여 보고요. 변영인 대표하고는 지금 현재 이제 앞서 저희가 반도체하고 화장품주를 봤습니다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수급이 좀 괜찮은 날 아니겠습니까? 지금 변영인 대표가 보시는 거는 오후장 주도하고 있는 업종 어디로 보이세요? 예.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좀 알테오젠이 이거래 연속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네네. 이 유방암 치료제 에너테 관련된 이 제형 변환 플랫폼에 관련된 뭐 계약금을 수령했던 이슈가 좀 오늘의 어떤 상승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최근에 소송 불확실성들이 아직 크게 좀 해소되지 못했던 점. 상당한 주가 반응을 좀 이뤄냈지만 해당되는 성격들이 단순하게 소송에 관련된 불확실성보다는 이전 사례였던 이 미국의 암젠이 프랑스 사노피와 이 항체 치료제 관련된 특허 분쟁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이 10년에 걸쳐서 결국에는 좀 종국이 됐지만 포괄적인 어떤 특허 침해를 좀 위반했다라고 좀 보기 어려웠던 판결 승소 부분이 사노피가 결국엔 좀 승소를 했지만 해당되는 어떤 지연 여파가 상용화 출시 관점에서 좀 지연됐던 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머크의 입장에서 이 소송을 이제 조기에 좀 대응했던 부분들. 네. 그래서 이제 따라서 뭐 내년도에 관련 전망들이 지금 키트로다의 IV 제형제 2028년도에 대한 특허 만료 일정들이 좀 크게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SC 제형의 어떤 출시가 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에 관련된 피해 효과들이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점이 현재 어떤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었는데 전 다소한 뭐 그런 우려들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좀 지나치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내년도 기대요인들을 보면 1분기에 미국 FDA에 관련된 키트로다 SC 제형에 관련된 승인 신청 그리고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에 좀 예상될 수 있는 승인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텐데 여기서 중대한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아직 유효하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알토헤이젠의 경우에는 뭐 조정 시 충분히 저는 뭐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화장품 업종을 잠깐 얘기했었는데 VT가 VR이 걸렸네요. 저희가 얘기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 화장품 전반으로 해서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서 분위기 자체가 이제 화장품 쪽으로 오랜만에 좀 가는 모습이고요. 방금 전에 바이오주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최근에 이슈와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성훈 이사하고는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를 마쳤고 오후장 이제 주도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정영훈 과장하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게 눈에 보이세요?
우선 뭐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이제 유통주 관련해서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업종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면 이제 현대백화점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좀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뭐 신세계를 비롯해서 백화점 업종과 또 이제 이마트라든지 유통업종 전반적으로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한 소비 심리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지난주 이제 기습적인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이러한 유통주들이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금리 인하가 이어지게 되면 결국에 이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이와 함께 이제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증시에서는 좀 선반영하는 그런 좀 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좀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 연초에 주목해야 될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한국은행 지금 통계 쪽에서 발표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도 보게 되면 지난 9월 이후에 지금 3개월 연속에서 지금 1%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도 유통업종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러한 좀 호재성 이슈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백화점을 비롯해서 뭐 유통업종 전반적으로는 연말 연초에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종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조금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습니다만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당분간 반등이 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견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로 만약에 소비로 과연 이제 연결이 될 것이냐에 네. 대한 부분은 좀 시차가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금리 뭐 인하에 한국은행이 나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서 소비 그 지표가 좀 개선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에서는 좀 선반영하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이러한 개선세를 미리부터 좀 주가에는 좀 선반영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주가 역시도 기존의 이제 경기 침체, 소비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올해 내내 충분히 좀 반영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 밸류에이션도 거의 역사적인 저점 유통업종 라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유통주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오르고 있어서 옥석을 가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면 만약에 유통주 중에 여기가 제일 낫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세요? 지난주에 저희 이 방송 통해서 추천주로 이제 현대백화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뭐 가장 좀 강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현재 주가 수준 이제 PR 한 5배 정도 수준이 있고 특히나 무엇보다 지금 밸류액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네. 현대백화점 뭐 현재 주가 PBR이 0.2배 정도 수준인데 장기적으로 0.4배 또 0.8배까지 인상 그 목표를 계획을 가지고 밸류업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좀 주가 반전을 계기로 주가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을 좀 해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통주 중에서는 현대백화점이 탑픽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오늘 현대백화점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뭐 현선물 모두 양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를 좀 보면서 저희가 더 얘기를 진행해보죠. 권미정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시장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의 수급,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우선 외국인의 네이버 사랑 12월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기준으로 1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오는 외국인, 오늘 주가도 2.7%대 강하게 올라주고요. 오늘 외국인은 금융지주사들 대거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부터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까지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중에 4개가 금융지주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던 섹터는 아니었지만 오늘 지주사를 향한 러브콜은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요. 네 종목 중에서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던 종목은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였습니다. 신한지주는 기관이 12거래일째, 우리금융지주는 기관이 5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죠.
매수하고 있고요. 또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한 종목은 KB금융으로 현재 4.25%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제와 똑같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량 매수하고 있고요. 또 이수페타시스도 순매수 상위에 올랐는데요. 대량의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리자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2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도 이제는 네이버를 따라가는 걸까요? 기관의 카카오를 향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카카오를 10거래일째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 사이 1,300억 넘게 카카오를 사들였습니다. 주가도 같은 기간 16% 급등했는데요. 오늘 카카오는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화장품주에 대한 수급 쏠림이 특징적입니다. 특히 두 섹터 안에서 양 주체가 매수한 종목이 겹치는데요. 화장품주 안에서는 실리콘2와 VT를 동반 매수했고요. 또 바이오주 안에서는 펩트론을 동반 매수했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알테오젠을 3거래일째 매수하면서 6%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 흐름이 바이오주 전반에 훈풍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중순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 설명회 때문에 25% 급락한 펩트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8%대 상승하고 있고요. 또 오늘 화장품 관련주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은 실리콘2와 VT였습니다. 특히 VT는 자사의 베스트셀러 리들샷의 제조회사이자 연결자회사인 ENC의 지분을 추가 인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장중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현재 24%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YG엔터를 오늘 매수하면서 JYP 그리고 SM이어서 또 다른 엔터주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매수하면서 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별로 시장 수급과 관련된 특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이건희 대표하고는 코스피 종목군 중에서 수급적으로 눈에 가장 띄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얘기해 주실 건가요? 일단 지금 오늘 이제 네. KB금융이 생각보다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금융 아까 이제 그 캐스터분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네네. 보면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대표 은행주들이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연말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분들도 있는데 KB금융은 이미 이제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말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배당 주주 배당 확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만 해도 1분기에 3천억 원, 뭐 2분기에 한 4천억 원 이제 주식을 매입 소각을 했고요. 4분기에도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주 환원율로 보더라도 4대 금융지주사 중에 가장 높은 이제 37% 이상을 환원하는 비율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KB금융이 지금 외국인의 지분 보유율이 78%를 이제 상회하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이제 지금 평가로 보면 물론 이제 금융 4대 지주사 치고는 좀 높은 편이지만 PBR이 아직도 0.67배 정도 수준이다라는 점에서는 한 0.8배 정도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 제약은 있지만 네네. 배당의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주식의 감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저는 여전히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10만 원대 한번 지난번에 10만 3,900원을 찍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재차 고점을 좀 탈환하고 더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지금 주식시장의 화두는 뭐 상법 개정도 있겠지만 사실은 상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기업들이 알아서 배당 잘하고 주주들한테 잘해주면 뭐 문제가 없겠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주가에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중인데 가장 적극적인 데가 약간 금융지주사 쪽이기 때문에 뭐 4대 금융지주 플러스에서 뭐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평가를 잘 받고 있다. 외국인들이 좋아한다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금 KB금융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KB금융지주 살폈습니다. KB금융지주 오늘 강하고요. 올해만 KB금융이 한 8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 기준으로 아직도 6, 7배 수준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한 0.8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니까 당분간도 위로 올라갈 룸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수급 특징주로 KB금융을 살폈고요. 그럼 코스닥은 김성훈 이사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코스닥에서는 수급적으로는 어디가 가장 눈에 띄세요? 네, 오늘 뭐 바이오 섹터가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뭐 올해 안에 정말 우리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 세계 꼴찌이죠. 러시아 다음으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안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강세의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10배 올랐죠. 그리고 밑에 뭐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올라가면서 안 좋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1등을 보여주는 정말 기염을 토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왔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 대비 약 40%에서 30% 가까운 급락한 흐름들이 나왔고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줄이는 어떤 그런 기회로 활용할 것이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좀 10배가 나온 종목이 있었을 때는 그 섹터의 경우에는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줄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10배가 나온 종목들에 있었던 섹터의 경우에는 옆으로 횡보하는 즉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을 갖다가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에서 3년까지 좀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에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물량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미국 바이오 섹터들도 마찬가지고요. 러셀 2000 지수의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흘러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 네 분이 가져오신 오늘 오후장 시장의 관심주를 보면서 짤막짤막하게 관심주를 뽑으신 이유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권희 대표께서 가져오신 오늘 관심주는 ABL 바이오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김성훈 이사는 신테카 바이오, 변영인 대표 한국가스공사, 정여훈 과장 펌텍 코리아입니다. 변영인 대표부터 한국가스공사 관심주로 꼽으신 이유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전일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이 국회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어제 급락을 좀 했었고요. 해당된 프로젝트가 중단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은 있지만 예상대로 좀 진행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뭐 협의에 관련돼서는 예산안을 뭐 일단 뭐 유예했다는 점은 합의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프로젝트의 어떤 진행 경과 사항들은 좀 진행이 좀 더 우위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뭐 2차 시초 계획 부분부터는 뭐 해외 오일 메이저 업체의 투자가 좀 더 가속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해 보면 오히려 낙폭에 관련된 투시 및 쪽을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은 펌텍 코리아인데요.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 뭐 모처럼 만의 K뷰티 화장품 섹터 쪽으로 순환매가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화장품 섹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니겠 싶습니다. 그 중에서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실적이 성장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워낙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8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한 5개월 약 4, 5개월 동안 주가가 가격 조정과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급적인 이슈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증가한 현재 시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권희 대표가 가져오신 ABL 바이오도 투자 포인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이제 배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올랐죠. 이제 알테오젠도 한 10배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고 ABL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한 2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너무 급하게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ABL 바이오를 좀 갖고 나왔고요. 이제 회사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거의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로논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갑작스러운 이제 금리 상승,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금리가 급상승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보건부 장관 임명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점들이 트럼프랑 당선과 여부와 상관없이 괜찮은 섹터라고 해서 올라왔던 섹터가
오히려 피해 섹터가 되면서 같이 좀 많이 흘렀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금리도 이제 다시 한 4.2%를 지금 깨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인선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조금 노이즈였다라고 보면 실제로 정책에서 그렇게 이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면 다시 한번 제자리 돌림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월 달까지 2월 달까지는 제약바이오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낙폭이 과대한 네. 이제 ABL 바이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김성훈 이사에게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볼게요. 네, 제약바이오는 항상 그 트렌드와 유행을 이제 타겟 마련인데요. 과거에는 뭐 바이로메드 같은 유전자 치료제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뭐 GLP-1, ADC 이런 것들이 정말 한 최근에 1, 2년 동안 대시세를 이어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다음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새롭게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을 따가 구글 딥마인드 팀에서 수상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업체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테카 바이오가 상장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전혀 때가 타지 않은 종목이고요. 뭐 이게 바로 주가가 갈 거라고 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짓겠습니다. 이권희, 김성훈, 변영인, 정영훈 이렇게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